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에서 갤럭시 와치 디자이너 UX하고 또 갤럭시 웨어러블 프로덕트 UX 또 에코 쪽 UX 같이 챙겨보고 있는 민영재라고 합니다. 예, 갤럭시 와치 디자이너 행사는 사실 작년에 이어서 2회째고 당시에는 이제 갤럭시 와치 디자이너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테마 쪽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많은 디자이너분들께서 흥미를 가지셨는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오셨어요. 사실 평일에 진행을 해가지고 좀 걱정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디자이너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또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하는 거에 이어가지고 또 얼마나 저희 마켓이 잘 나가는지 또 와치 디자이너 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그 전에 간단하게 또 디자이너로서 특히 와치 페이스를 디자인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프로덕을 좀 어떤 모델에서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또 그런 거 기반으로 디자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모델을 냈었고 각 모델의 특징은 무엇이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처음으로 그 스마트워치 그 웨어러블 시장에 진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13종의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또 앞에 오프닝 세션 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2천만 대가 넘는 그동안의 그 디바이스들이 판매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2천만 대 대부분 그러니까 현재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보시다시피 매년 그 스마트워치 시장은 매년 24%가 성장하는 좀 그런 굉장히 좋은 마켓이고 특히 삼성의 그 스마트워치, 삼성의 웨어러블은 작년 2018년 동안 한 2배 정도, 100%라고 하죠. 2배 정도 예,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이 가파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저희가 2015년에 그 원형 와치를 시작을 한 이래로 좀 그런 모델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팔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들은 삼성의 좀 독특한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그런 원형 와치 페이스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설명들이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갤럭시 와치 디자이너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제작하실 수 있는 와치 페이스들은 기어 S3 또 기어 팝 갤럭시 와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럭시 와치 액티브의 와치 페이스들입니다. 사실 뭐 이전 모델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가볍게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시중에 팔려 있는 대부분의 웨어러블 그러니까 삼성의 스마트워치는 이런 원형 기어 S3부터 갤럭시 와치 액티브고 또 저희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 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의 한 90% 정도의 수익은 사실 이런 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감히 추천드리고자 하면은 이런 예,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모델들을 좀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겟으로 삼고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좀 저희가 특히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모델마다 좀 특징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모델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와치 페이스를 디자인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좀 가장 최근에 좀 대비되는 그 모델군을 보면 갤럭시 와치와 갤럭시 와치 액티브인데 갤럭시 와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리 베젤이 있죠. 삼성의 좀 아이덴티티긴 한데 이런 와치 보면은 좀 더 좀 고급스럽고 뭐 리얼리스틱하고 조금 더 뭐랄까 럭셔리하고 좀 고급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프리로드 와치 페이스긴 한데 여기에 어울리는 와치 페이스는 좀 더 재질감이 살아있고 조금 더 뭐랄까 좀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고 좀 고급스럽고 이런 와치 페이스들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와치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특히 저희가 이번에 갤럭시 와치 액티브를 내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호불호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과감히 좀 그 물리 베젤을 제거를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좀 하는 반응이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미니멀하고 특히 좀 특징적인 게 뭐랄까 기존의 갤럭시 와치 때는 조금 더 남성적인 고객이 많았다고 하면은 갤럭시 와치 액티브 때부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성비가 반반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그만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아무래도 그 말은 이제 갤럭시 와치 액티브에 어울리는 와치 페이스들은 그 디자인하고 어울리게 좀 더 이렇게 미니멀하고 볼드하고 좀 더 뭐랄까 진짜 와치 같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으면서 좀 다이나믹하고 좀 그런 와치 페이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 고객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여성에 좀 친화적인 여성분들이 좀 원하는 그런 디자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팁은 뭐랄까 기존의 갤럭시 와치 쪽은 아무래도 남성 고객이 많다 보니까 실제 시중 그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와치 페이스 보면은 되게 좀 남자한 그런 와치 페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갤럭시 와치 액티브라고 하는 모델군을 내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은 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성향 디자인 같은 것들은 블루오션이거든요.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그런 마켓을 좀 먼저 선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의 다음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저는 봤지만 다음 모델이 뭔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베젤이 있는 이런 좀 럭셔리 모델하고 또 베젤이 없는 좀 스포티하고 미니멀한 모델을 이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마트워치 시장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삼성 입장에서도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울 하고 굉장히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비싼 와치 페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좀 더 스포티하고 액티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세그의 와치 페이스를 이제 출시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 말은 또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여기 계시는 와치 페이스를 개발하실 그런 디자이너 분들께서 놓을 수 있는 그런 마당이 굉장히 커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 특히 이런 와치 페이스 시장 그리고 와치 웨어러블 시장은 앞으로 점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께서 좀 참여하셔가지고 좀 저희 에코를 많이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와치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신일용 프로님께서 저희 그 웨어러블 마켓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랑 겸 홍보도 해드릴 거고 또 이어서 와치 페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 그런 실무적인 팁들에 대해서 현업 디자이너가 오셔가 설명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GWD 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박용기님께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삼성전자 전략 파트너십 그룹 신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 워치 파트너십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워치페이스, 스트랩, 콜라보레이션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에 민영재 프로님께서 설명해주신 이런 뭐 시장 성장세라든지 그리고 저희 당사 발전 상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왼편을 보시면 이게 실제 스마트워치 시장이 어떻게 커나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먼저 2018년 한 해를 가지고 보시면 2017년 대비 54%가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IDC라는 이 조사한 기관이 IDC라는 저희 IT 쪽 그 시장 조사 기관인데요. 2022년까지 연 24% 성장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 대비 여러분들께 굉장히 기회 영역이 크게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른편은 그 실제 각 제조사별로 어느 정도 지금 마켓쉐어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뭐 삼성 그 디바이스가 애플보다는 지금 마켓쉐어가 작긴 하지만 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애플 같은 경우 53%에서 2017년 53%에서 2019년 1분기 36%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삼성 같은 경우는 11%였던 마켓쉐어가 지금 15%까지 올라가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워치 그 출시한 작년 3분기 그때서부터 마켓쉐어가 지속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말씀드린 15%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OS별, 이 OS별이라는 게 그 에코별로 나뉘는 거죠. 에코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규모가 있을지, 얼마나 에코시스템이 앞으로도 커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도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애플 와치 OS나 구글 OS는 구글 웨어 OS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저희 타이젠 OS 같은 경우는 매년 매분기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빠르게 커가는 시장에서 저희 회사의 마켓 시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타겟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갤럭시 워치 유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거는 또 그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시장에서 공증된 인정받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갤럭시 스토어 내 그 워치페이스 에코 성장세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얼마나 실제 워치페이스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거의 매 분기별로 8,000개에서 10,000개씩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셀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비즈니스 이 에코시스템에 들어와 주셔서 지속적으로 자생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몇 차례 강조가 됐는데 그 스토어 매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80% 이상이 이 워치페이스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스토어 워치 매출 중에 8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앱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워치용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워치페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80%가 80% 매출이 워치페이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19년 1월에서 5월까지 매출 기준으로 1위에서 24위까지의 워치페이스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좀 천천히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현재 1위에서 8위, 그리고 다음이 9위에서 16위, 다음이 17위에서 24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워치페이스들이 아날로그 워치페이스들이고 약간 디자인이 메커니컬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민프로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베젤이 있는 디바이스와 베젤이 없는 디바이스 두 가지 디바이스를 내고 있는데 베젤이 없는 디바이스는 올해 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모델들에 맞춰서 이렇게 메커니컬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실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워치 모델과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 모델의 좀 고객들의 데모그래픽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갤럭시 워치 모델 같은 경우는 남성 고객이 훨씬 비중이 컸고요. 반면에 지금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거의 50대 50 균등하게 왔고요. 연령층도 그 액티브 모델로 오면서 좀 더 어린 더 나이 적으신 분들 고객분들이 더 많이 지금 이 워치페이스 그 디바이스들을 구매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앞으로는 조금 이런 저희 베젤 없는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의 워치에 어울리는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그 워치페이스들이 앞으로의 그 새로운 기회 영역이 기존에 있던 그 워치페이스들 대비 더 새로운 기회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파트너십 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에코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뭔가 동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 주요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에코를 나가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저희의 이제 미션은 실제 고객들이 왜 워치를 사야 되는지,
리즌 투 웨어 그 이유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 유저들이 실생활에서 아주 편리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앱과 서비스들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계속 저희 에코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코어 익스피리언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기기에서 보다도 저희 워치 디바이스에서 최상의 유저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운동을 하실 때, 뭐 수영을 하시거나 러닝을 하실 때 스마트폰을 들고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워치만 착용하고 운동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트니스나 스포츠 관련된 앱 서비스들을 주요하고요. 뭐 언더아머, 그리고 스트라바, 사이클로 유명한 스트라바, 그 스윙닷컴, 그리고 골프존, 테일러메이드 이런 골프 업체들까지 이런 스포츠 피트니스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실생활을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한 저런 데일리 라이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앱들을 지금 앱과 서비스들을 파트너십을 통해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음악이라든지 디지털 키, 저희 그 ID 그리고 IoT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 통해서 뭐 스포티파이나 현대자동차, BMW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곳들과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저희 워치페이스 스트랩 콜라보레이션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 그리고 트렌디한 그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유저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리는 그런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어떤 파트너십을 진행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16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일반 그 유저분들께서는 조금 진행하기 힘드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양질의 워치페이스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6년에는 맨디니 선생님하고 진행을 했고 2017년에는 러블러브 선생님 그리고 2018년에는 저희 한국 아티스트 분들하고 콜라보를 했는데요. 타이포그래피로 유명하신 안상수 선생님 그리고 사진 작가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 김희연님하고 워치페이스를 콜라보를 해서 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게 이제 실제 유저들이 뭔가 구매를 더 하고 더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들은 워치페이스에서 그냥 한정짓는 것이 아니고 스트랩까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디바이스에서 워치페이스만 변경을 하셔서는 디바이스 룩이 완전히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스트랩까지 같이 변경을 하시면은 완전히 좀 새로워 보이는 그런 워치를 유저분들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게 작년 저희 갤럭시 워치 출시 시점에 작년 하반기에 약간 그 또 메커니컬한 디자인에 어울리는 남성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두카티 워치페이스 스트랩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이제 미니멀한 액티브 디바이스 디자인에 어울리는 굉장히 그 심플하고 약간은 귀여운 느낌의 메종 키친의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5월달에 지금 한국 시장에 갤럭시 워치 액티브 그린 디바이스 출시할 때 같이 좀 프로모션 용도로 활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십 통해서 저희 이제 삼성 측에서도 저희 이제 에코가 더 저희 에코시스템이 풍부해지고 더 사용자분들이 실제 활용하기 좋은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디바이스 그리고 에코시스템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그 김문정 프로께서 워치페이스 디자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민영재 프로님, 신일용 프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디자인 가이드 앤 팁스와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 툴 앤 뉴 피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솔루션 UX 담당자인 김문정 프로님 그리고 박용기 프로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먼저 김문정 프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치페이스와 웨어러블 헬스 앱 디자인을 하는 김문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와치페이스를 디자인하려면 와치페이스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디자인하려는 이 와치페이스는 디바이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와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그 구매 동기를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마케팅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또 사용자의 패션을 완성하는 그런 패션 아이템이라는 점이 다른 일반 IT 기기와의 차별점입니다. 또 통계를 보면 하루에 200번 이상 스크린 온이 돼서 이 사용자가 설정한 그런 와치페이스에 노출이 된다라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자주 노출이 되는 매우 중요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는 일반 시계와는 좀 다르게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도 합니다. 이 와치에서는 와치페이스의 이 컴플리케이션을 통로로 해서 사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기능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옐로우 와치 상단에 있는 이 운동 아이콘을 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운동 리스트로 랜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운동 앱을 찾으려고 뭐 스와이프라든지 몇 번의 그런 뎁스잉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원하는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오른쪽에 이 아날로그 시계에 이 날씨 아이콘을 이렇게 탭을 하면 바로 날씨 앱으로 가서 더 자세한 오늘의 날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업에서는 이 와치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하는지, 또 스마트워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눈길이 머무는 곳에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와치페이스에서 핸즈는 시계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좀 디자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화면에서 첫 번째 보이시는 톰캣 워치의 이 핸즈를 보시면 이 비비드한 컬러와 또 이런 직선적인 요소로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워치의 로즈 골드 컬러와 또 샤프하면서도 이렇게 무게감 있는 핸즈를 통해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팝 아날로그 와치의 이 플랫하고 비비드한 그런 핸즈를 통해서 좀 영하고 그런 팝한 그런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치페이스에 캐릭터를 부여하는 이런 핸즈 디자인에 좀 중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와치 디자인을 할 때 좀 재미있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스마트워치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보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핸즈는 리얼워치에서 사용할 법한 그런 핸즈인데요. 이 요소와 또 이것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인터랙티브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결합을 하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워치페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움직이는 요소랑 또 리얼 와치에서 사용하는 요소를 잘 결합을 하면 이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스마트워치에서만의 하이브리드 워치페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또 새로운 와치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와 요 숫자를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 아워글래스라는 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중앙에 이 08이 시간 정보고 25가 분 정보인데 그 08 각각의 숫자에 이 플로어와 스텝스 정보를 매핑시켜서 타겟 대비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 솔리드 컬러가 이렇게 차오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디바이스가 웨어러블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작은 디바이스에서 좀 덜 복잡해 보이면서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하여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지 않았던 요소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도 쓰실 수 있고 또 유용한 그런 와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너 베젤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 와치페이스의 외곽 쪽에는 마진이 거의 없는데요. 이게 사실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 내에 있는 이 검은 이너 베젤 영역을 고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겟워드로 디자인을 할 때 굳이 이렇게 외곽에 마진을 주지 않아도 마진을 준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꼭 디바이스에서 이 이너 베젤을 기억하셔서 테스트하면서 디자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OD 화면에서는 배경을 최대한 블랙에 가깝게 이렇게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AOD는 Always On Display의 줄임말인데 이게 최소한의 정보로 필수적인 정보를 이 화면을 오프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블랙으로 좀 컨버팅을 해야 소모 전류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실버 워치의 AOD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밝은 피지 영역을 블랙으로 컨버팅을 하고 또 이 톰캣 워치에서도 AOD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데 이 광원 글로우 효과가 이렇게 피지에 들어간 부분들을 다 블랙으로 이렇게 딤을 시켜서 대신에 이제 컴플리케이션 정보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센스 있고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션을 사용해서 좀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워치페이스를 이렇게 그릴 때 항상 모션은 어떻게 보일지 상상을 하면서 그리는데요. 활동량에 따라서 이 왼쪽의 워치처럼 이 스파클의 개수가 변하고 또 컬러가 변하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넣거나 아니면 이 오른쪽에 이 워치처럼 뭐 인헬, 익셀 그런 숨쉬기 요소를 이런 조형적인 요소로 인터랙티브하게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좀 풍부하고 또 생동감 있는 그런 워치페이스의 고퀄리티의 워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당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스피드하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트렌드를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UX 트렌드도 좋고요. 또 뭐 패션이라든지 모션 그래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트렌드를 들여다봐서 어떤 것이 요즘 유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워치페이스를 디자인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앱스토어에서 탑셀러 워치페이스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직접 이 디바이스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워치페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보면 모니터에 보는 것과 굉장히 달라서 뭐 폰트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질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섬세하게 튜닝을 하면서 그 갤럭시 워치에 있는 갤러리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튜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겟워드 카페와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자와 계속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겟워드 워치의 신기능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새로운 기술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좀 워치페이스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좀 비주얼 디자인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런 멋진 워치페이스 디자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박용기 디자이너님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그 기워드 툴을 어떻게 하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 UI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박윤기입니다. 오늘 발표는 아직 저희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는 2016년 1월에 릴리즈되어서 처음 많은 분들에게 프리웨어로 공개되었습니다. 아직도 프리웨어고요.
GWD가 처음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코딩을 필요하지 않는 워치페이스 제작 툴을 제공하고 지금 점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디벨로퍼 드리븐이 아닌 디자이너 드리븐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통해서 디자이너는 워치페이스를 디자인하고 디자인된 다양한 기능 및 인터랙션을 테스트할 수 있고 스토어에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스토어에 셀러로 인증받고 제작된 워치페이스를 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함으로써 올인원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디자이너분들도 맥OS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슬픈 맥북이 윈도우만 깔려 있는 맥북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2018년부터 기존에 많은 버그하고 문제가 있었던 맥OS 버전도 윈도우 버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제 현재는 윈도우와 맥OS 버전이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는 워치의 중심인 핸즈부터 그 배경이 되는 페이스, 디지털 시계의 숫자를 모두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 가능하고 워치의 기본 요소부터 디테일한 요소까지 커스텀 디자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자이너분들의 창의력을 갤럭시 워치라는 플랫폼에서 발휘하고 수익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워치 페이스의 겉 모양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배터리 레벨, 스텝 카운터, 심박수 등 다양한 워치를 통해서 측정되고 수집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존 시계들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 및 기능을 워치 페이스에 담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커스텀 디자인 기능과 갤럭시 워치를 통하여 측정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단순히 기성 시계들처럼 스태틱한 이미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래픽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인터랙티브하고 살아있는 워치페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많은 유저들 여러분 덕분에 보는 것 같이 많은 멋진 워치페이스들이 현재 갤럭시 스토어에서 세계 많은 유저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 스토어에는 약 8만 개의 워치페이스가 등록되어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 갤럭시 워치 제품군과 함께 빠른 속도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시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 유저분들의 성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차트는 지금 현재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탑 10 셀러들 갤럭시 워치페이스 셀러들의 목록입니다. 이분들 중에 이분 10분 중에 8분은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통해서 워치페이스를 디자인했고 그 디자인된 워치페이스 스토어에 배포해서 현재 이 목록에 올리셨습니다. 이 차트를 저희가 이제 보면서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이분들이 다 주택의 꿈이셨으면 주택을 한 채씩 하셨을까 그게 좀 부럽기도 하지만 저희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셀러분들의 글로벌함입니다. 그 목록에서 셀러 컨트리를 보시면은 이탈리아, 우루과이, 한국,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영국, 러시아, 미국, 스위스 등 탑 10 리스트에서 9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가 특정 국가 디자이너분들뿐만 아니라 약간 글로벌한 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 삼성 디자이너 데이 때는 탑 1에 또 한국 분이 오르시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스토어 내 워치페이스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세션에서도 들었겠지만
갤럭시 워치 플랫폼에서 스토어에서 나는 수익의 75%에서 80% 정도는 워치페이스를 통해서 생성되고 있고, 그리고 스토어에 배포되어 있는 워치페이스 중에 94%는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90%의 다운로드, 그리고 수익의 86%가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로 디자인된 워치페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이코시스템에서 디자이너분들의 영향력이 거의 뭐 타노스급 이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는 디자이너분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유저분들께서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커뮤니티,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시는 마이 갤럭시 워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커뮤니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디자인 펀디멘털이라는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에 관한 서적도 해외에서 출판되었다고 해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원서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런 유저분들과 커뮤니티와의 교류의 필요성과 그 책임감을 더 공감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디자이너분들의 참여와 노력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갤럭시 디자이너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노력과 업데이트 운영 방식,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한 피처,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2019년도 3월에 1.7.0 버전이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이너 업데이트로 그 메이저 업데이트에서 발생한 버그, 그리고 작은 피처들 좀 더 더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직 다음 메이저 업데이트 전이긴 하지만 그 중간에 리포트되고 발견되는 버그는 항상 빠르게 대응하고 픽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가을에도 다시 한번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 메이저 업데이트를 따르는 마이너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메이저 마이너 업데이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관리, 유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메이저 피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설명하기도 복잡한 것도 있어서요. 저희가 생각하는 메이저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툴에서 마우스 좀 있구나. 일단 일단 그 기존의 프리뷰 화면이 지금 같은 형식이 아니라 여기 위에 조그맣게 마치 포토샵에서 조그만 프리뷰를 보듯이 나왔었던 상태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한 워치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거나 그러면 바로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라 특정 데이터를 입력해 보면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데이터 입력한 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방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시계를 이제 플레이해서 뭐 원하는 시작 시간에서 시계를 플레이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는 이 워치페이스에는 스텝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워치에서 오는 데이터, 헬스에서 오는 데이터, 뭐 웨더 데이터, 이런 데이터 중에서 이제 여기 화면에 적용되어 있는 스텝 데이터 같은 것을 변경을 하면은 바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숫자로 되어 있어서 좀 약간 변화가 좀 드라마틱하지 않아 보이는데, 좀 그래프 형식으로 스텝을 표현하거나 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로 좀 그 피드백을 보고 싶다라는 많은 그 요청 사항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저희가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경우로 이제 저 자이로스콥에 따라 그림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그전에는 x 값이 몇, y 값이 몇, 뭐 z 값이 몇,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방식에서 약간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시계가 이제 사용자가 시계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좀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프리뷰를 좀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안 보이니? 잠깐 화면이. 네.
정도로 보여드리고 저기 있다. Capture size. 그리고 이제 그거의 프리뷰에 또 추가된 기능은 자기가 원하는 하드웨어가 있는 경우에 그 갤럭시 지금 워치 액티브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 갤럭시 워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스트랩 자신이 원하는 약간 워치와 약간 스트랩 하드웨어까지 이제 좀 프리뷰에 적용되고 어떻게 그게 진짜 실제 좀 제품에 보일지 프리뷰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한 게 이번 프리뷰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네, 다시 좀 뒤쳐졌네요. 다시 좀 돌아가자면. 네.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해드릴 다음 메이저 픽처는 32비트에서 64비트화 로 프로그램이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좀 더 이제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사용하실 때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많이 사용하셔서 워치페이스 파일이 무거워졌을 때도 좀 더 빠르고 스무스한 경험을 이제 64비트 환경에서 하실 수 있는 변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1.7.0 버전의 릴리즈 노트 일부인데요. 오늘 공유드린 약간 큰 변화 두 가지 외에도 좀 더 나은 모습과 발전하는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 버전마다 많은 분들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물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변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기능, 사용성. 갤럭시 워치가 점점 발전하면서 스마트 워치가 사용자의 일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측정되고 있지만 저희가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공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측정하지만 현재 사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새롭게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디자이너 여러분에게 좀 더 인포메틱하고 인터랙티브한 표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랙티브한 기능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워치페이스의 사용자가 워치페이스의 포인트 색상 등을 워치페이스 내에서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 현재 오브젝트의 단순 버튼화가 아니라 워치페이스 내부 다른 오브젝트를 컨트롤하고 인터랙트할 수 있는 버튼 기능 등 좀 더 기능이 강화된 그 기능들을 넣어서 기능 강한 워치페이스 제작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꼭지점은 사용성입니다.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의 디자이너 툴로서의 사용성을 보고 있는데요. 숙련자에게는 단순 반복을 없애고 디자인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려 하고 있고 초심자에게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직관적인 UI 그리고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많은 기대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민영재님께서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 사용에 시작하는 방법과 셀러 등록에 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용기님께서 GWD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또 김문정님께서 워치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다시 민영재입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실제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작한 워치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 프로그램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삼성 디벨로퍼 사이트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1.7.1 버전이고 이제 이렇게 드롭다운 내리면은 이전 버전들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고요. 뭐랄까 좀 테마 쪽이 좀 더 이렇게 선별된 셀러 분들께만 일단 환경을 열어준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워치 디자이너는 일단 모든 분들께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쉽게 해보실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꼭 셀러가 안 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워치페이스 혹은 자기 엄마 아빠 뭐 친구들한테 제작해가지고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그 개발자 사이트에 이렇게 좀 매뉴얼도 제공을 하고 있고 상세한 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들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쉬워가지고 만약에 디자이너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한 5분 정도면은 쉽게 금방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포토샵하고 동일한 정도의 쉬움 난이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든 왓치페이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다 보면은 또 욕심이 나잖아요. 내가 이거를 사용자한테 좀 판매도 해보고 싶고 또 돈도 벌고 싶고 뭐 이런 니즈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이런 셀러 사이트 셀러 삼성 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당연히 삼성 어카운트는 필요하고 삼성 어카운트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이런 좀 대시보드 형태의 그런 그 셀러 사이트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삼성 관계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왓치페이스를 제작해서 돈을 벌거나 뭐 그러진 않고 있지만 이제 테스트 삼아가지고 몇 개 올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또 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또 아래쪽에 좀 내려보시면은 그 세계 각지의 그런 피드백 같은 것도 이제 메시지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신규 어플리케이션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너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거니 갤럭시 와치를 개발할 거니라는 이제 질문을 받고요. 당연히 갤럭시 와치 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좀 필수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경험도 많고 전문적인 셀러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반면에 약간 경험이 없으시고 초보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감히 강조를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이 페이지가 또 왓치페이스를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좀 중요한 페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일종의 포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넣고 자기 브랜딩을 얼마나 잘하고 이건 일종의 마케팅이죠.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스트 삼아 넣긴 했는데 얼마나 좀 매력적인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잘 이렇게 뭐랄까 좀 어필링을 하는 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비등한 좀 그런 예로 보면은 거의 뭐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차이가 없는 왓치페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요 얼마나 잘 꾸미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운로드나 매출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어렵고 사실 여러분들마다 접근하시는 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는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보를 잘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꾸며진 좀 그런 상태로 스토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잘 꾸며진 것들이 또 사용자들한테 팍 바로 첫눈에 들어오지 좀 어설픈 이미지 올라갈 거면 사용자들 다운 안 받고 찾아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셀러 사이트 통해 가지고 좀 잘 꾸미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습니다. 디자인해가지고 셀러 사이트에 올리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4월부터 좀 한 가지 프로세스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시는 것까지는 아무나 자유롭게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께 허들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좀 승인 과정 같은 게 좀 들어갔거든요. 이 승인이라고 하면은 그 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좀 부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올리시도록 허용을 해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진짜 포토샵도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막 그림판으로 그려가지고 왓치페이스를 올리고 뭐 좀 감당할 수 없게 왓치페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좀 퀄리티도 떨어지고 사용자한테 소비자한테 좀 접근도 어렵고 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무엇보다도 최근에 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자존심 문제인데 보시면은 저 어벤져스 저거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것도 자기가 벤츠 차가 있으면 자기가 벤츠 차가 있는 거지 저 마크 도용하면 안 되거든요. 또 보면 아시는 분 아시겠어요? IWC라고 아시죠? JWC 안 되죠. 롤렉스 아니고 로독스입니다. 이런 거 좀 되게 좀 창피하고요. 오메가 빼고 메가 왓치페이스인데 굉장히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좀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좀 승인 과정을 넣어드렸는데 사실 승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은 요 사이트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 사이트 접근을 하셔가지고 삼성 어카운트 로그인을 하시고 간단하게 저작권
책임질 겁니까? 예스 하시고 적어도 내가 포토샵은 할 줄 안다. 적어도 내가 그림판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 2장 정도만 좀 제작된 와치페이스를 올려가지고 심사를 넣으시면은 거의 한 제가 알기로 일주일 내에 금방 승인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유료 셀러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실 예정입니다. 뭐 쉽고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앞에 김문정님께서 와치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현업 디자이너가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또 용기님께서 GWD 툴 자체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건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며 제가 또 간단히 올리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예,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 그 메일 캡처해 놓으셔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연락하시고 메일 주시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뭐 비록 저희가 업무에 바쁘지만 굉장히 잘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좀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네, 좀 이제 GWD나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와치페이스 에코 서비스는 저희가 사실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포함해가지고 세계의 그 여러 디자이너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판을 최대한 좀 잘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고, 예, 그래서 저 앞으로도 또 이제 디자이너분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저희의 그 에코가 저희의 그 GWD가 워치페이스 에코 서비스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네, 여러분의 성장과 함께 저희 웨어러블 서비스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문정, 박용계 프로님 그리고 민영재 프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 순서는 게스트 스피커 시간으로 생각지도 못한 선물 같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마인드원 송명갑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힘드시죠?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삼성 관계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갤럭시 테마, 갤럭시 와치 셀러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셀러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발표를 도와줄 교줌 씨와 꼬꾸리입니다. 처음 보시죠? 발표할 때 캐릭터 나온 거. 마인드원에서 함께 콘텐츠 디자인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야근 요정 포함해서 30명이고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약 200개의 테마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표 콘텐츠는 듀러스 골드블랙의 럭셔리 테마 그리고 런던의 도시 테마입니다. 앞서에 잠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300개 정도의 와치페이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표 콘텐츠는 질버 시계입니다. 신규 셀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꿀팁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치페이스 제작하실 때 캔버스의 투명 부분은 최소화하면 리소스 용량이 줄어듭니다. 쉽죠? 네. 디지털 숫자나 텍스트를 추가할 경우 시스템 폰트를 적용하시기보다 이미지로 제작하셔서 비트맵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퀄리티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AOD 중에 로비트 AOD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작하실 때 최소 2픽셀 이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픽셀로 작업을 하시면 심한 계단 현상과 깨짐 현상이 일어나서 검증에서 실패될 수 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켓에 들어가는 이미지인데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봤을 때 마켓 이미지인데 여기에 자신만의 특별한 로고를 넣으시면 고객님들이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선호하는 워치페이스의 브랜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포하는 테마가 50개, 100개를 넘어가면 키 파일을 각 테마별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바이너리 업데이트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해서 판매 중단한 테마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권유드리는 거는 한 개의 키로 테마를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높은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은 시리즈로 제작을 하시면 이것들이 연계되어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구매 안 한 고객은 있을지언정 한 개만 구매하신 고객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요. 이제는 고객님들이 선주문 요청을 합니다. 뭐 특정 도시 테마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도시 테마를 워치페이스로 만들어 달라 등등요. 쿠폰은 이 쿠폰이거든요. 실제 발행된 쿠폰 시리얼 넘버고요. 쿠폰은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콘텐츠 홍보와 고객 대응에 좋습니다. 고객님이 불만 사항이 많으면은 무료 쿠폰 하나 싹 이렇게 제공하면 좋죠. 네. 갤럭시 스토어 배지를 활용하시면 한 번 클릭으로 해당 콘텐츠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배지는 브랜드 페이지 각 콘텐츠별로 생성이 됩니다. 대시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지 대시보드인데 대시보드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즉 뭐 삼성 디바이스에서 클릭을 했는지, 삼성 외 디바이스에서 클릭을 했는지, 아니면 데스크탑에서 클릭을 했는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광고를 했는데 어떤 경로로 유입을 했는지, 며칠 날 유입을 했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꿀팁 맞죠? 또 배지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됩니다. 내가 연결한 배지 URL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테마와 갤럭시 워치 셀러로 활동하면서 식은땀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4달러가 아니라 3.4달러의 컨텐츠를 판매했었는데요. 제가 무려 100배나 차이 나는 340달러의 실수로 입력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댓글이 남겨졌는데 제가 느꼈을 때 이 가격 실화냐, 너 진짜냐,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년 전의 일이고요. 바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고 천만다행히도 조사를 해보니까 구매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게 뭐 구매자가 없어서 절대 아쉽다는 게 아니고요. 단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저 때는 정말 식은땀 많이 흘렸습니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읽을까요? 민돈이라고 읽어주셨습니다. 고객님들이 민돈이라고 읽어주시고요. 제가 느꼈을 때 이게 빨간 정육점 이미지가 강렬히 느껴지는 민돈, 저 개인적으로는 어감이 좋아서 되게 좋고요. 돼지고기도 좋아합니다. 네, 뭐 어쨌든 민돈을 좋아하지만 일단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갤럭시 테마 프로모션에 영문이 아닌 한글로 친절하게 마인돈이라고 적어서 이제 배너 광고를 했습니다. 갤럭시 워치에는 적합한 바쿠타라는 새 브랜드로 전면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인돈이었구나. 이때까지 민돈이라 읽어서 작가님 성함이 민돈 씨인 줄. 크크. 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분한테는 마인돈이나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민돈이라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갈 일도 거기서 탈출하실 일도 없겠지만 혹시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쉬운 방법 아시나요? 너무 피곤하신데 질문들을 죄송한데 혹시 아시나요? 네. 무인도 백사장에 커다랗게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느낌 오죠? 그러면 디즈니 저작권 팀에서 이게 배를 타고 오든 헬기를 타고 오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작권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왼쪽에는 저희 마인드온의 듀루스 골드블랙 테마이고요. 오른쪽은 듀루스 골드블랙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제작된 테마입니다. 당연히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러분이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한국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여기서 좀 불편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사용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콘텐츠의 가치를 지키셔야 하고요. 꼭 잊지 마시고 자신의 디자인 보호와 가치를 위해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홍보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요.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 갤럭시 테마와 페이스북에서 진행했던 프로모션이고요. 갤럭시 와치에서 진행했던 프로모션입니다. 셀러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갤럭시 테마의 어커밍, 그 다음에 오늘만 최저가, 당신을 위한 핫딜, 그 다음 슈퍼 목요일, 그리고 갤럭시 와치는 배너와 지급만 무료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콘텐츠 홍보와 가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요. 물론 해당 채널로 직접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했던 광고입니다. 소셜미디어 프로모션 광고는 공유와 확장이 쉽고 지역, 연령, 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전부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몇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디테일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저희 신규 콘텐츠가 배포되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배포된 이후에 콘텐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갤럭시 스토어 배지 URL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잠재 고객님들이 많이 모이는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작년부터 참가를 했고요.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굿즈라는 것도 만들게 됩니다. 테마를 캔버스 액자로 고급스럽게 제작도 해보고요. 엽서로도 제작을 했습니다. 앞면에는 작품을, 뒷면에는 콘텐츠 소개와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담았고요. 그렇게 24개 테마 2,400여 장의 엽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워치페이스도 물론 홍보를 위해서 이제 팔목에 착용할 수 있는 종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인쇄소에 방문을 해서 이제 특별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레이저 커팅이라는 이제 비싸고 고급스러운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앞면에는 워치페이스, 뒷면에는 쿠폰을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됐기 때문에 홍보에 좀 실패를 했고요. 네, 그 생산 수량이랑 남아 있는 재고 수량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테마 쿠폰 2,400개를 한꺼번에 발행을 하여
인형 누나 붙이듯이 한 개씩 한 개씩 구찌에 다 붙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쿠폰에 오타가 있거나 혹시 중복 쿠폰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2차 검증까지도 했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고요. 다음 달에 있을 전시회를 위해 내려가서 4,000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힘들면 운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힘들면 헛웃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준비된 굿즈로 이제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마인드온 콘텐츠를 알렸는데 생각 외로 갤럭시 테마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이 쉬어라 갤럭시 테마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잠깐 PPL 좀 조금 할게요. 네. 다음 달에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저희 참여합니다. 부스 넘버 여기 보이시죠? 요거. 네. 혹시 서울페 오시는 분 있으면 여기 꼭 안 오셔도 되는데 혹시 오시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고객 관리 중요하죠. 쉽지 않지만 신뢰를 위해 노력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배포적인 모든 컨텐츠에 대한 고객 의견이 약 2만 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든 콘텐츠 의견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셀러 오피스에서는 고객님과 자유로운 대화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로 유도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스크래치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4년간 콘텐츠 제작부터 홍보, 고객 관리까지 했습니다. 세팅이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을 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집 사고 싶은데 집은 아직 이사해야 되는데. 네. 팬이 생겼습니다. 팬. 이게 단골 고객을 넘어 팬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저희 도시 테마가 20여 종이 넘는데 그걸 전부 다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 테마 캔버스도 일시불로,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전부 다 결제를 한 방에 다 그 자리에서 보지도 않으시고 다 담아주세요. 네, 이게 팬이구나. 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살짝 경험했습니다. 3천만큼 사랑해. 어느 영화 유명한 대사입니다. 1만만큼 좋아해. 저도 좋아합니다. 2019년 6월 12일 1만 명의 전 세계 귀하신 분들이 마인드온 콘텐츠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박수 쳐줘도 되죠? 네. TV 출연 궁금하시죠? 저희 런던 테마가 닥터스라는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네, 출연했고 누가 사용해 주시냐면은 박신혜 배우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직접 만나 뵌 적도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도록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인드온 콘텐츠가 하나 둘 인정받아 브랜드 콘텐츠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보실까요? 네, 약 70개 정도의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지금도 새로운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물의 시작은 갤럭시 테마와 갤럭시 워치였습니다. 좋은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고객님과 신뢰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단골 고객을 넘어 팬이 생겼고요.
일만큼 좋아해 주시는 소중한 분도 생겼습니다. 드라마 출연, 브랜드 콘텐츠 제작까지 하게 되었고 전시에 참가하여 고객님과의 만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마인드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셀러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갤럭시 테마와 갤럭시 워치가 값진 경험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송명갑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